암이니까 떼어놔야 돼, 이런 관점이 현대의학의 관점이죠. 그런데 암이 왜 생겼는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드세요 라는 이제 하는 고기 식당에 간판 그 광고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도 단백질이고 면역 세포가 만드는 면역 물질도 단백질인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먹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 하루 칼로리의 20% 이상 과한 단백질은 사람의 몸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동물성 단백질은 다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는 사자의 소화 요소는 사람의 소화 요소보다 위산, 산성이 무려 4배에서 20배 강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풀을 주식으로 먹는 이 초식동물의 위산은 굉장히 약하죠. 사람은 잡식이라고 하죠. 고기를 소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발달은 했지만 사자만큼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전하게 분해가 되지 않죠. 이것을 느끼는 방법은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다음날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실의 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소화가 안 된 그 소화 불량 찌꺼기들은 몸에서 독소로 작용한다. 대사하는 과정 중에 암모니아나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여과하는 신장에서는 굉장히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프로틴 보충제를 많이 먹는 헬스 트레이너들의 간과 신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보디빌더들도 이 프로틴을 많이 드시고 나서 아주 젊은 30대, 40대에 몸이, 신장이 너무 망가진 사례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몸에 독소를 유발해서 몸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성장 속도와 다른 더 성장을 빨리 시키는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또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먹인 쥐에서 5% 미만으로 먹인 쥐와 비교했을 때 20% 이상 먹인 쥐에서는 암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들도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항상 20%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5%에서 10% 미만으로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쌀밥 드시지 마세요. 이것을 이제 밥이라고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쌀밥의 특징은 거의 포도당이죠. 당분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는 그 당분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는 항상 염증을 수반하죠. 자, 면역력이 약한데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몸은 염증을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약할 때는 당분이 적은 음식, 그리고 안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과 채소, 특히 너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입맛도 많이 없으세요. 이럴 때 굳이 입맛 없는데 죽을 드시고 한 끼 밥상, 쌀밥과 국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는 것이 마치 보약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요. 몸은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은 이미 전쟁 상태예요.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이미 몸은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면역 세포들을 빨리빨리 보내줘서 바이러스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는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죽이라도 쌀밥이라도 계속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쌀밥보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면역 세포들의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면역 비타민, 그리고 면역 미네랄입니다. 셀렌, 아연 같은 망간, 붕소,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할 때 가장 급선무로 필요합니다.
전쟁 났는데 막 여기서 또 밥을 하고 소화시키려면 더 에너지를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가 필요 없고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식사, 과일 식사가 가장 더 몸에 좋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이제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에 좋은 특정 어떤 음식보다 어떤 보양식보다 몸 전체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염증이 일어난 원인이 독소예요. 그러면 염증을 활발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소를 제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독소 제거, 바로 해독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빠르게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이유는 먼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대부분 원래 정상세포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이 정상세포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3,000개에서 5,000개씩 생겨난다는 것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은 저산소 호흡,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혐기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니까 떼어놔야 돼, 이런 관점이 현대의학의 관점이죠. 무조건 암을 제거하려는 관점. 그런데 암이 왜 생겼는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암이 생겨난 원인, 왜 저산소 호흡을 하고 혐기성 상태에서도 암은 살 수 있을까? 자, 몸 전체에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은 환경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거죠. 네, 몸은 원래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진대사예요. 그런데 암이 생겼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몸이 된 겁니다. 왜 산소 공급이 안 될까? 그 이유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바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난 독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만 쉬어도, 또 식사만 해도 독소는 생긴다 그랬죠? 잘못된 식사하면 더 많은 독소가 생깁니다. 암을 생겼을 때 암을 떼어내려는 노력보다 암은 특정한 어떤 환경에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독소가 많은 환경, 이럴 경우에는 해독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암세포를 처리하는 면역에 관련된 면역기관들, 골수, 장, 그다음에 간, 또 림프, 이런 면역기관들을 튼튼하게 해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때 암세포가 커지지 않거나 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겠죠.